고등학교 생활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학생들은 여러 가지 과목들을 배우면서 자기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를 점점 알게 되는데요. 아마 공부라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다 보니까 좋은 과목보다는 어려운 과목, 그리고 싫은 과목들이 점점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지금은 없어진 개념이긴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없어졌다고 하긴 좀 어렵겠죠. 문과와 이과, 그리고 자기가 어떤 계열로 가야 될지 그 선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현재 고등학교는 통합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탐구, 과학탐구, 그리고 예체능과 여러 가지 과목들 모두 동일하게 배우고 있지요. 자, 그래서 전인적 인재를 키우는 것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목적이라면 대학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는 각 단과별로 그리고 대학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육과정상 목표는 고등학교를 나왔을 때 배우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되고 할 수 없던 것을 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선택권, 소위 티켓을 따기 위한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통합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더라도 아직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문과인지 이과인지 조금 더 나누자면 내가 사회탐구인지 과학탐구인지 어떤 과목이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많은 학생들은 그 학습 분량이 적은 사회탐구 쪽으로 좀 쏠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일부 학생들, 자기의 꿈이 확실하다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에 대한 자신이 있는 그런 친구들은 과학탐구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해보고 싶어요. 그 사회탐구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지요. 윤리 과목, 지리 과목, 역사 과목, 그리고 일반 사회나 경제 과목들. 이런 것들은 인간 생활에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건들을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쓰여진 여러 가지 과목들이라고 생각해요. 즉, 사건에 대한 해석들이 주된 그 이론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지요. 물론 여기에서도 앞으로의 일들을 예측해서 그 상황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득을 최대화하는 그러한 과목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과목들이 사회탐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에 과학탐구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것들은 하나의 법칙, 용어, 이런 것들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예측하고 있죠.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소위 반증 가능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이것을 관측 또는 실험했을 때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따라서 앞으로의 일어날 사건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과학이론, 좀 넓게는 탐구 영역에서 중요한 요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귀추적 방법같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건들을 해석하는 능력 또한 과학 탐구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100%는 아닐지라도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해석이 주가 되는 것이 사회탐구,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측하는 것이 과학탐구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든 과학이든, 다시 말해 문과든 이과든 구분하지 말고 모두 배워서 자신의 소양을 높여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어디를 가야 될까요? 이제 그런 질문에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현재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잘 모르겠으면 이과를 가는 게 좋지 않겠니? 그래도 대학에서 모집하는 것도 많고 또 기술이라도 배워두면은 적어도 굶어 죽진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는 얘기를 해서 그 이과 쪽으로 많이 포섭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 또한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봤을 때 문과를 간다고 해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한다거나
이과를 간다고 해서 무조건 생각하는 직업을 가진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내가 가진 지식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싸움이 자신의 가치를 높여가는 일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든 과학이든 내가 가진 지식들이 많을수록 나의 가치는 상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통섭적 인재라고 하는데요. 문과든 이과든 어떤 것을 먼저 배우느냐의 차이이지 결국은 두 가지 모두를 갖추고 있어야, 국영수는 당연히 마찬가지죠. 갖추고 있어야 더 좋은 그 성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과를 왔다 해서 무조건 내가 잘 될 거야, 직장을 가질 거야, 뭐 문과를 가면 직장을 못 가지고 문송합니다 할 거야 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그 결론을 나름대로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계열로 대학을 진학하더라도 이제 외국어,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활동,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 영상 편집 같은 것들, 이러한 능력들도 열심히 배워두면서 자기가 어떠한 것이든 자신의 지식을 또는 자기의 생각을 그 유형화된 컨텐츠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소위 공대, 뭐 이과 같은 경우는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어서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는 경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뭐 그런 장점은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도 졸업하기 전까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보면은 취직을 할 때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뭐 기사를 준비하든 외국어를 준비하든 대외 활동을 준비하든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열심히 노력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매 순간 높여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서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저 또한 뭐 책을 남들보다는 좀 많이 읽었다고 자부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 경제학 책에서도 수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로 이제 과학, 뭐 물리나 화학 분야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지요. 그리고 뭐 이것들을 문과적인 감성, 이제 소위 그 개인적인 감상과 해석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능력도 조금은 갖추었다라고 좀 자만심에 빠져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배워놓고 자신이 많이 성장하다 보면 상황과 사람에서 배울 수 있는 능력, 조금 어려운 말로 감시관이라고도 하지요.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없는 사람들보다는 성장하는 격차가 점점 커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은 뭐 문과든 이과든 구분하지 말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기회는 반드시 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오늘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목소리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 녹음하는 시간이 밤인데요. 이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생각들 정리하고 평안한 다음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